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용호입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정쟁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본질과는 거리가 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막상 국감 현장에서는 단체장들의 언행 논란과 여야 고성 공방이 중심이 됐고 정작 지역 정책에 대한 질의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권호철 중부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섭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박성순 배재대 미디어 컨텐츠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감 기간을 국감해야 돼요. 국감해야 된다고요. 생긴 대로 제 스타일대로 갈게요. 잘해 못 드리겠습니다. 공적 마인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저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었습니다. 그 역대 최악이라는 이제 오명 속에 마무리됐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먼저 이제 세 분께 차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국감 권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국정감사 그 자료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번 국감처럼 엉망인 국감은 좀 처음이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십니까? 예, 네. 그리고 말 그대로 이 국정감사는 이 국회가 이 행정부와 국가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렇죠. 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랄까요, 이 주요 정책 현안보다는 의원들끼리의 고성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들의 감정 싸움 뭐 이런 게 너무 보여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봤더니 2014년도에는 NGO 모니터단에서 네. 국정감사 관련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지만요. 네. 24년도에는 D학점을 받았는데 네. 이번 25년은 F를 줬습니다. 전 사실 F도 아깝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좀 정말 개콘보다 더 웃겼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어떤 모 의원이 그러니까 위원장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F에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누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나는 그 자체가 정말 코미디였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말 그대로 결론적으로 이 국감이 이런 이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이런 정책 점검의 장이 다시 되돌아가길 바란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그 처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 시민사회에서는 이 대전시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기초 광역의회 의정 활동도 많이 감시도 하시고 평가도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F학점까지 나왔습니다. 이 시민사회의 눈으로 보시는 이번 국감 또 다른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뭐 광역시의회나 기초의회를 평가할 때도 네. 많이 F학점을 주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에 국감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번 국감은 조금 특수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년간의 이제 사무를 감사한다는 일상적인 특수성과 그냥 일반적인 네. 것과 또 하나는 작년 말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네. 어떤 불법 계엄 네. 그리고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국감이다 보니까 네. 당시의 행적과 네.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한 특수성은 올해만 이제 있는 특수성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엔 어려움은 있으나 좀 거창한 제목에 비해서 본문은 굉장히 얇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한 것은 많이 다뤄지지 못했고요.
특히나 이미 밝혀진 사실들에 대한 확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안 그래도 부족한 시간을 좀 허비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좀 문제적인 발언들, 특히 지자체장의 태도 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 지형의 어떤 특수성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지금 여대 야소 전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광역 단체장께서는 다 야당 소속이세요. 그런 게 어떤 이번 국감에서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박성순 교수님께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미디어는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이제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는 뭐 또 다른 개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미디어를 통해서 국감을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로 접하시면서 이거를 평가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이 이제 올해 국감의 본질적인 정책 감사 기능을 제대로 부각을 했는지 이것도 한번 미디어 콘텐츠를 연구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예. 네, 뭐 역시 언론 자체가 이제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언론이 항상 정쟁에 앞장서고 혹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국감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앞에서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정책적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언론에서 부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뉴스로서 소비가 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어쨌든 언론이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광고 등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구독자, 보는 사람이 늘어나야 광고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본성인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 등을 다루게 되고 뭐 이번 국감에서도 역시 그래서 아까 자극적인 막말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뭐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정책적 사안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부각을 하기가 언론 자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하고 언론이 나아갈 방향.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라는 매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문제가 많은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것을 소비하는가? 그러면 기성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레거시 미디어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미디어의 방향성을 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번 국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언론 자체, 뭐 저도 언론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선전적이고 자극적인 이런 것보다는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흘러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매년 국감이 시작될 때마다 실시될 때마다 뭐 정쟁 국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구조적인 원인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구조적인 원인이 있죠. 지금 말씀대로 이런 선정적인 거를 좋아하고 또 그걸 언론에서 다뤄주고 그런 말씀이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이게 바로 이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정치 쇼를 한다. 쇼화를 시키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여대 야소의 지금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광역단체장들은 거의 이제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대전시장도 그렇고 충남지사도 그렇고 특히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내년에 곧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지금처럼 다루듯이 이걸 지금 뭐랄까요? 이거를 이슈화를 시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가 일단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체 의원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이 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형식적인 질문을 하고 또 보좌관이 써준 질문만 내용을 하고 뭐 이런 문제도 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 앞으로 이게 좀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하고 난 후속 조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 책임 없는 감사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섭 처장님께서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이 매년 맹탕 국감, 정쟁 국감, 이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좀 있다고 좀 분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국감에서 다뤄진 사안들이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시민들이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됐으면 그 문제가 해소된 것도 있을 거고 개선된 것도 있을 거고 그대로인 것도 있을 거거든요.
이게 후속 조치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잘 공개가 되면 실제로 잘한 일이라고 하는 건 제대로 지적하고 개선시키는 것이 잘한 일이 될 텐데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잘 질의한 것만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혹은 자극적인 장면 이런 것들이 좀 중요시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제대로 된 정책 질의가 부각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상임위원회별로 혹은 정당별로 의원 간의 좀 역할 분담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국감 같은 거 보다 보면 항상 앞에 의원이 이미 질의했는데 똑같은 질의 또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보완되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그 요즘에 유튜브 쇼츠가 유명하니까요. 그렇죠. 자기 PR의 시대다 보니까 또 국회의원들이 자기 질의를 또 편집해서 올리고 그렇겠죠. 재생산되다 보니까 그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좀 이런 상황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성순 교수님께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국감 시즌에 이제 다양한 보도가 이제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소비하는 주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자치단체장도 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보도 그다음에 어떤 정치 구조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아까 뭐 선정적 자극적인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언론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본질적인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가지고는 유튜브 이길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뭐 국회의원들도 이제 위원장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쇼츠 만드는 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하시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이제 그걸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정치 쇼 같은 경우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정치 쇼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지역 국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미리 질문하고 미리 시청자들에게 제시하고 과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왔는가에 대해서 맞춰주기식 그러니까 이제 뭐 드라마처럼 예고를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문제는 언론이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아까 뭐 의원들이 공부가 부족했다 그러는데 저는 저희 언론들도 미디어들도 국감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지런하게 새로운 뉴스 콘텐츠를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극적인 내용들을 받아오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걸 받아 쓰는 언론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 이제 해주셨는데 어떤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어떤 자성의 계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국정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어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번 뭐 완전히 안 다뤄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다뤄졌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대전, 세종, 충남 같은 경우에 이제 행정통합도 있고 혁신도시의 문제, 균형 발전, 주요 현안 핵심 의제가 이제 충분히 다뤄졌다고 평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권 교수님 어떻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번에 얘기가 나왔다고 보세요? 너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들의 뭐랄까요. 정치적 쇼를 하기 위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번에 이런 현안에 뒷전이 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고요. 사실 이게 정치적 이슈와 이 중앙정치공밤에 이게 국감이 좀 초점이 돼야 되는데 지역 현안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전시장 같은 경우는 그 비상계엄에 관련된 그 이후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충남지사는 수해 때 외유 나갔던 부분. 그리고 세종시장 부분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관련된 발언.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를 따지다 보니까 못 따진 게 이유가 됐죠. 근데 저는 사실 대전 같은 경우는 행정통합 부분, 충남도 마찬가지지만 행정통합 같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지금 지역민의 여론이 5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예 말을 꺼내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행안위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슈를 만들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들의 그 뭐랄까 태도도 중요한데 자꾸 중앙 정치의 이슈를 본인이 갖고 가려고 하니까 더 매도 맞는 거고 문제가 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지방 정부도 말 그대로 이게 중앙 정치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런 지역의 이 삶을 지키는 행정의 주체다라는 인식을 좀 갖고 싶고, 근본적인 형식적인 문제에서도 오전 반나절에 무슨 대전시 국감을 합니까? 네, 그렇죠. 그런 형식적인 문제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좀 따져봐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지역 현안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제 실종이 되고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참 아쉽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국정감사가 시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고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이 자리의 본질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건 감사 자리거든요.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죠.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이 자리가 어떤 잘하고 있는 거나 혹은 필요한 걸 강조하는 자리는 또 아니기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논란이 됐고 문제가 됐던 내용들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일으킨 사람에게 있죠. 지자체장이나 뭐 교육감이나 피감기관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제대로 잘했냐라고 한다면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게 맞으나 기본적으로 감사 자리에서의 보여준 태도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어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 국민의 대표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의 권위를 완전히 훼손하는 부분들은 그 책임 자체는 피감기관들도 분명히 있다. 근데 우리가 국정감사에 기대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는 우리의 욕심은 있지만 원칙 1순위는 저는 좀 피감기관들이 제대로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한정된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사실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졌고 이미 지나간 이야기들은 그 질문 한 번 하고 답변하는 거라도 쇼츠 충분히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지금 앞으로 중요한 일들,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에 대한 감사가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과제인데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시간의 문제, 그다음에 배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성순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디어, 언론을 이제 전공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질문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충청권 국감을 다룬 언론 보도, 핵심 지역 의제, 좀 언론에서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 의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반영되진 않았고요. 그러나 지역 언론에서는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지역 그 정부 광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루고 있고 아마 물어본 것도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실질적 의제에 접근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대전에 살고 있지만 이 대전을 조금만 돌아다녀 보면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트램 공사, 여기에 대한 불편성, 그리고 진짜 이것들이 정책적으로 성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데 오히려 트램에 대한 문제는 전 시장 때 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별로 이렇게 다뤄지지 않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의제가 좀 다루어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정부 광고 집행 문제는 언론 스스로의 문제란 말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다루어지는데 과연 실제적으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의 현안에 대한 의제들을 제대로 다루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국감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국감 얘기 나올 때마다 아까 이제 뭐 요즘 미디어 환경이 그러니까요. 뭐 쇼츠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보여주기식 국감, 이게 과연 그 전에 국감 사례를 보면 막 그 국회의원께서 이제 자치단체장이나 어떤 정부기관장을 대상으로 막 호통치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국민들께서 대리만족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유, 뭐 잘한다 먼저 이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반복되고 구태가 재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염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처장님께서는 이런 보여주기식 국감, 정치 문화의,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문화의 문제일지 제도적인 구조의 어떤 결과물일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처장님? 둘 다 중요한 요소겠지만 저는 정치 문화적 차원이 좀 더 큰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일종의 청문회 스타가
재선되고 네. 또 대통령도 되기도 하고 그랬죠. 뭐 이런 사실 네. 그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돋보이는 자가 다음 권력으로 가는 이런 정치 문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애초에 토론 자체가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어서 뭐 토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의원의 자질이고 이런 그랬죠.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통도 잘 쳐야 되는데 네. 잘 못 치시는 분들이 호통을 열심히 치려다 보니까 조금 보기가 안 좋아진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람이 혼을 내더라도 당근과 채찍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혼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되는 문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제가 이제 일부 정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나는 저런 거에 염증을 느껴서 정책 질의하고자 열심히 노력했다. 근데 끝나고 보니 주민들이 하나도 몰라주더라.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겠죠. 결국 정치인이라는 존재가 시민들의 관심, 유권자의 관심을 먹고 살다 보니까 좀 악순환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또 자극적인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런 장면만 보도가 네.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반복하게 되는. 예.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난 다음에 재선되면 호통치는 정치인 할 거야. 뭐 이렇게 학습의 효과가 있네요. 학습의 효과가 예.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예. 오랫동안 쌓여온 것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떤 정치의 우리나라 정치의 구조적 문제다 이런 면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슷한 시각이신가요? 예. 아니면 다른 시각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게 이미지 정치화가 돼서 그렇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역사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네. 선거의 여왕의 이미지. 있죠. 이게 다니면 선거 다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실장. 그리고 직전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말 그대로 그 핍박을 받으면서의 정의의 사도처럼 네. 나와서 그 이미지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까지 네.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얘도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도 보십시오. 네. 막 한쪽에 치우쳐서 욕을 먹어도 계속 나가니까 이슈에서 언론에서도 다뤄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니까 네. 자기네들은 몸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정치화가 됐기 때문에 이 국감도 보여주기식 정치가 돼가고 있다라는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퍼포먼스보다는 이런 데이터나 이런 분석 중심의 국정감사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지 정치 말씀하셨는데 그 이미지 정치를 선도하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부분이 그 언론의 역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이 이제 여야 중심의 공방 중심으로 가고 뭐 어떤 그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거를 이제 부추기는 거는 이제 아닌데 이제 그런 거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이 국감 장면을 보시면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피로감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여론 형성에 이런 어떤 언론의 보도들이 우리 국감이나 정치권의 어떤 여론 형성에 어떤 기능을 좀 하는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본질적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뉴스가 소비가 됐습니다. 네.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소위 지상파 중심의 뉴스가 소비가 됐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 지상파 뉴스를 더 이상 시민들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론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 정치, 정치의 수준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9시 뉴스 앵커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 근데 실제로 정말 지금 정치 여러 가지의 행태들이 우리 편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것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드물게 정책 얘기하는 걸 언론이 담아주지 못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잘하셨지만 저희 잘 생각해보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름 아시는 분 몇 분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재선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국회의원 하려면 사실 자꾸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부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언론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소비하게 만들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이 가장 큰 문제인 게 피로하다 보면 이제 무관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그럼 이제 양극화되는 형식이고 아까 장동혁 대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정 지형을 호소하는 이야기만 어떤 특정 정당의 대표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표도 되고 미디어에서도 다뤄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는 행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언론 탓도 조금 있지만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레거시 미디어 그다음에 특히 기존의 기성 언론들이 조금 더 자성의 목소리를 가져야 하지만
이제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정치 문화도 분명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 교수님께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건 항상 지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의 무관심층, 그다음에 조금 더 중도적이고 네. 조금 더 실생활 정책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정치 영역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네. 해줘야 되거든요.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도 그런 네. 부분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유튜브 공간이 많이 소비되고 있다고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네. 그 유튜브 공간이 못하는 것들을 우리 기성 언론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을 하면 내가 이게 제대로 나올까? 과연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시청자들이 볼까 하는데 생각보다 저는 그런 유튜브나 여러 가지 자극적인 콘텐츠에서 실증을 느낀 소비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옮겨오면서 자꾸 효능감이 생기고 언론도 효능감이 생기고 주변의 중립적인 사람들도 이런 영역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뽑았더니 정책적인 부분을 잘하는구나. 국회의원들도 이제 그런 네. 약간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그런 것에 한계가 좀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지적은 계속 반복이 되지만 제도나 어떤 그 개선은 좀 어렵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의 목소리를 자꾸 내야 되는 네.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이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행태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해야 될지 그리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걸림돌은 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사실 집값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면 네. 잘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제도를 개선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지금 이 문화로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측면은 분명 시민들이 목소리 내고 좀 더 변화를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소비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정책질이나 혹은 잘 지적한 내용들 혹은 굉장히 훌륭한 질의를 한 어떤 의원들에 대해서는 칭찬해줘야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국감 같은 특수성의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네. 대로 반나절 만에 대전시 국감을 한다는 게 광역시인데요. 예. 이건 좀 시간상 물리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특히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좀 네. 갖기 위해서인데 상임위원회가 구조적으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고 이것도 의원 간에 좀 공유돼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또 상임위원회 자료가 시민들에게도 공유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국회 차원에서 국감을 하고 나서 지적됐던 것들을 좀 시각화해서 시민들이 네. 보게 할 수 있는 일종의 2025년 국감 사이트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어떤 질의가 나왔고 이것에 대한 현행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좀 시각화하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변화의 단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게 진짜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네. 뭐 다양한 의정 활동을 이제 하시니까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뭐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감이 정치 이벤트화가 이제 되는 거죠. 막 호통치고 막 고성 막말 이제 이런 뭐 좀 부추기는 정치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벤트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국감의 내용이 좀 미흡한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비슷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 정리를 좀 잘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말 그대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법제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네. 그분들은 아직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시간이 너무 짧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거를 관련돼서는 모든 기관의 질의하고 답변을 제도화시켜야 된다. 네. 그런 필요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 문제 같은 경우는 지역 국감에 세션을 좀 신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3개에서 5개든지 네. 물론 질의를 만들어서 사전에 국회와 이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이제 이 필수
필수 질의 항목으로 좀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결국은 사후 관리입니다. 네. 결국 그래서 저는 이런 상설평가 기구를 좀 신설을 해서 이런 이행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사후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다음 제가 드릴 질문에 대한 말씀을 예. 이제 먼저 해주신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더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국감 이후에 어떤 사후 관리 예.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도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제도적 장치 이런 게 좀 필요할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오전에 이 대전광역시라는 자체를 국감을 끝내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형식적으로밖에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대한 현안에 대한 세션을 별도로 뭐 최소한 하루 정도는 할 수 있는 국감, 아니 조금 더 늘리면 어떻습니까? 국감 기간을. 본인들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하시는 일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좀 시간을 좀 늘려서라도 지역에 대한 세션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좀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행정통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혁신도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우리가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여야가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화가 필요해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도화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본다면, 네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정감사 의원들의 태도나 어떤 능력, 실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중요한 거는 피감 기관의 자료 제출 영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좀 물론 엄청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좀 꼭 필요한 자료들은 국감에서 감사기관이 감사 요청하면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주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 이번에는 국감 장면에서 안 주겠다 네, 이렇게 선언하기도 그랬죠. 하고. 예. 근데 제재할 수가 없어요. 네,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말고는 딱히 제재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제재나 혹은 방법이나 순서의 어떤 제도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제가 정치부 출입할 때 이제 국정감사 현장을 이제 좀 다녀봤는데 이제 국감이 시작을 하면 지금 자료 제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국감을 시작을 하면 그 어떤 정책적인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 제출 요구를 먼저 해요. 그게 거의 반나절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미리 좀 자료 제출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좀 질의를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말씀대로 이번에도 충남도에서 그 언론에 그 집행된 광고비 내역을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은 게요. 말 그대로 지금 충남지사의 입장은 왜 도의회가 필요하냐. 그런 자료를 왜 요구를 하냐. 뭐 이런 걸로써 그쪽에는 나름의 명분을 대거든요. 근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자체도 좀 고쳐줘야 된다. 법을 고쳐야 된다. 그 말씀 좀 첨언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성순 교수님께는 계속해서 이제 언론 얘기 나오는데 물론 언론의 기능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국감 이후에 언론도 뭐 평가는 뭐 기사라든지 논평을 많이 내지만 이 국감 이후에 언론이 어떤 식으로 좀 맥을 짚어주면 또 어떤 뭐 변화의 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이 이제 기존의 이제 그런 영역을 따라가서 그냥 내용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보여주고 그 이후에 어떤 것이 바뀌었나를 보여줘야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지역 언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후속 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언론들이 지역 뉴스를 뭐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인터넷 언론 때문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언론들도 인터넷 매체와 결합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기사를 그냥 가지고 와서 포털이라든지 이런 데 올리게 되면 광고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영역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국감의 후속 보도를 내가 광고비를 깎아먹으면서까지 보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곳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행태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성 언론들이 조금 더 이제 유튜브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맥락적으로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좋은 콘텐츠는 저는 분명히 시민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감에서 질의가 되고 내용이 나왔는데 어떻게 후속됐느냐? 아마 안 될 겁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중앙 정치에서도 안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언론이 짚어주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사실은 효능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사실은 이 언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영역이고 결국은 사실 이게 아까 뭐 광고비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지역 언론도 경제적으로 좀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은 정부 광고비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 행태에 휘둘려서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국정감사, 정치권, 국정감사, 언론에 대해 이제 문제점을 주로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감의 투명성과 참여를 높이려면 좀 어떤 방식이 필요할지 뭐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료 공개, 표준화도 필요할 테고 질의답변의 어떤 실시간 공개, 그다음에 뭐 세션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피감기관 입장에서 좀 국감을 실효성 있게 작동을 하려면 뭐 어떤 기준과 요건이 좀 필요할지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국감의 문턱을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과 답변이 제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서두로 좀 드리고 싶고 좀 근거적으로는 이런 명확한 평가의 기준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 기준을 만들어야 평가도 제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여러 번 얘기 나왔는데 이게 지금 사후에 이런 점검 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사후 보도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후 관리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해 보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재섭 처장님께도 비슷한 질문 드리겠는데 우리 국정감사 뭐 어떤 정치권의 참여, 이 시민들의 참여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국감에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께서 좀 참여할 수 있는 국감에 뭐 그런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제시할 좀 개선해야 될 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까요? 예. 뭐 시도해 본다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상상력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상상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임위원회가 올해 이제 대전시 국감을 한다고 하면 대전 시민 무작위 100명을 대상으로 좀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국감에서 다뤄야 할 의제를 미리 물어보는 거죠, 시민들한테. 그럼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의제화하고 자료 요구하고 제출받아서 만약에 또 질의한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시민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무엇이 어떻게 됐는가 를 관심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언론이 반응하겠죠.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몰라요. 그렇죠. 공개하지도 않고요. 서로 이제 약간의 비밀 공방 같은 느낌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국감이 시작하고 나서야 화면에서 저 질의를 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관심사는 너무나 다르고 얼마나 현대화된 시대가 다양한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도 뭐 나름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걸 얘기했어야 된다, 저걸 얘기했어야 된다 하지만 진짜 시민들이 어떤 걸 이야기했으면 좋겠는지 우리도 모른다는 거죠. 저는 국회 차원에서 국감 시즌에 그런 것들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제도가 매년 사실은 시의회나 기초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나 작은 단위에서부터 그런 시도들을 진행해서 이것이 실제 더 잘 정치 문화가 개선되고 감사가 조금 더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쌓아 나가야 국회까지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그걸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국감에서 이 언론의 영역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무엇을 좀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어떤 검증 장치를 좀 가져야 하는지 갖춰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말씀드린 거에 아이디어를 착안하자면 사실 누가 먼저 할 것 없으니까 언론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국감에서 물어봤으면 좋았을 문제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었을 문제 등을 언론이 이제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하면. 왜냐하면 네. 이게 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지금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활하면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버스 노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램 공사, 뭐 아니면 뭐 굉장히 굵직한 영역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 감사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예.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런 거 안 찍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사실 저희가 명확하게 언론이라고 하는 정론 언론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리스트화해서 진짜 국감에서 물어봤는지 어떤 의원은 물어보더라 어떤 의원은 안 물어보더라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홍보한다면 조금 더 이제 자성 있는 목소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국회의원들 눈치를 보게 해야 되는데 사실 언론도 그렇고 견제의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다 보면 국회의원들도 그런 뉴스를 귀담아 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후속 보도 되는데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비판하는 언론 기사 나오고 이러면 나중에 내가 표에 영향이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체계와 생각을 아까 상상력이라고 네. 하셨는데 기성 언론들도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해서 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권 교수님께 추가적으로 딱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럼 이렇게 국감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항상 나오거든요. 네. 뭐 수감기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정치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우리 국감의 투명성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도 중요하지만 좀 어떤 식으로 좀 뭐 여러 주체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말 그대로 이 정치권은 말 그대로 이 감시와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언론은 지금 성과에 대한 후속 보도에 대한 필요성. 네. 그다음에 말 그대로 피감기관도 성실한 답변. 네. 그리고 결국의 신뢰는요. 말 그대로 결과로 증명되는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다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분께 차례대로 한번 우리 박 교수님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치 공방의 악순환을 끊고 정책 중심의 국감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 주체, 정치, 언론, 시민사회가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국정감사 개선에 대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제시해 주시죠. 예. 네, 오늘 뭐 답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치권,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다음에 언론이 해야 될 역할들이 네. 사실은 지금까지는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은 정치권 나름대로 본인들의 이익을 쫓았고요. 언론도 그렇고 사실 시민들도 관심을 좀 갖기 어려운 환경인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효능감을 갖고 지역사회 현안, 나아가서는 국가의 현안을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도 사실은 그들의 이득권을 좀 내려놓고 네. 실질적으로 정책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요. 언론은 명확하게 이것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끈질기게 이런 것들을 보도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고요. 네. 시민들도 이런 거 지긋지긋하다. 내가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두고 보자. 내가 표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선순환이 자꾸 이루어져야 네. 국정감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정치 행태가 네.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처장님께도 국정감사 개선에 대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속 조치와 시민 참여가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네. 후속 조치 측면에서 저는 언론에게도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유튜브 많이 보다가 가끔 유튜브에 어떤 KBS 다큐나 이런 거 나오면 보게 되는데요. 예.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다. 네. 영상미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은 레거시 미디어가 가진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인력과 노하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분기별로나 1년에 한 번씩은 저희 3년 만에 국감했으니까 네. 이전 씨는 다음 국감까지 1년에 한 번씩은 좀 점검하는 것을 네. 언론에서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지역 측면에서는 지방자치 이야기 하는데 너무 국감에만 기대는 것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매년 11월이면 이제 대전시와 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검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예.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나은 정치 문화, 조금 더 나은 어떤 이 정치권을 위해서,도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잘하는 거, 여기서 또 잘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까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지역에서부터 바꿔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호철 교수님께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강조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국정감사 개선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요. 결국은 이미지 정치입니다. 그리고 쇼화. 그럼 결론은 언론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네. 언론에서 후속 보도,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후속 보도를 자꾸 내보내면 네. 이 정치인들도 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문과 답변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부를 감시하고 바로 잡기 위한 국정감사. 하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정쟁 속에 국회 본래 역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쟁을 넘어 정책으로 국감이 국민의 삶을 점검하는 자리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생생토론은 KBS 대전 특별기획 청년이 묻는다로 방송됩니다. 함께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생생토론부터는 새로운 진행자가 맡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